2월 2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질어질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하방 압력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대체 뭘까? 왜 이럴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시장을 눌러버렸습니다. 그것도 꽤 빡세게 눌러버려서 이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을 기회로 삼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점 테스트하고 이제 반등 어떤 재료가 들어오면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5% 수준의 비트코인 급락이 나오면서 알트들도 줄줄이 10% 이상 무너져 내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10% 넘게 빠졌고 XRP도 좀 아쉬워요. 2.3달러 깨진 건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11%대 하락이 나왔고 솔라나가 지금 언락 일정이랑 겹치면서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 3대장들이 흔들림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면서 전체 시장이 아주 그냥 흔들렸다, 빡세게 흔들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차하면 9만 달러 주변으로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털 거 다 털고 유동성 확보하고 이제 밀어 올린다, 이런 식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겠죠.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이 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점 구간에 마켓 메이커들이 몰아넣을 때, 그리고 나서 반등 재료가 등장을 하고 다시 말아 올릴 때, 그 기간이 아마 이게 간단치가 않은 그런 과정이 될 텐데, 일단은 상당히 털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9만 달러 여차하면 깨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한 8만 8천 달러에서 9만 달러 구간이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 모처럼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후퇴를 했습니다. 25. 이 정도면은 이제 슬슬 조금 더 내려갔다가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숫자인데, 모처럼 극단적인 탐욕 단계의 투자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는데 도미넌스는 62%에 육박하는 알트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이죠. 가격 내려가는데 도미넌스 급등 상황. 알트 코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지금 그림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한 건 했어요. 이 마크롱 아저씨랑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고 이후에 회견을 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관세 일정을 맞추고 있고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홀대를 받아왔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사람들은 누구든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렇게 상호 관세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게 유예기간이 나오면서 조금 협상의 물꼬가 트였구나라는 안도를 시장에 안겼었는데,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압박 수위 멘트가 나와주면서 관세 이슈가 위험자산 시장을 뒤흔들어 버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상황 자체가 이 관세를 통해서 촉발될지 모를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게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게 위험자산 시장에는 더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안 그래도 지금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강경 무역 정책이 성장까지 저해시킬 우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고 성장까지 저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터는 트럼프의 무역전쟁과 보복 관세가 미국 성장세에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주식시장의 주요 리스크로 떠올랐다.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기반이 있는 데다가 관세가 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면 기업 수익에 부담을 줘서 경제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려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의견도 있어요. 이 캐피털그룹의 메디 데스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관세가 오히려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경쟁이 줄어드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하지만 초기에는 가격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좋든 나쁘든 시장은 위험자산 시장은 하방 압력을 제대로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2월 마지막 주인데 비트코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라이언 리 비트겟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 가격은 혼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변동 범위는 92,000달러에서 105,000달러, 10만 달러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비트코인이 단기 상승 모멘텀과 장기 시장 불확실성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거시경제 요건이 비트코인 가격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남아있다. 거시경제 요인에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비트코인 반전 모멘텀, 이 악재 재료가 트럼프 발로 나왔는데 반전 재료도 트럼프 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일단 전략자산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언제든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데이비드 sak스가 곧 몇 가지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2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쯤에 뭔가가 나올 것으로 시장에는 기대감이 깔려 있었는데 아직까지 뭔가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열흘을 지금 넘기고 있어서 뭔가 등장하긴 할 텐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sak스 아저씨가 싹수 있는 얘기를 좀 해줘야 하고 그걸 통해서 반전 재료로서 비트코인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안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었는데 인플레이션 상황, CPI보다 연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가 2월 28일 밤 10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금요일 밤이라서 짜릿한 불금이 될지 속에서 불이 나는 불금이 될지 좀 이번 주 한 주가 상당히 조금 변동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의 전망은 그래도 대체로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모습입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 주간 차트, 역 헤드앤숄더 패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음 움직임은 폭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만 5천 달러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트럼프 관세 발언이 나오기 전에 그래도 9만 4천 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한 얘기인데 어쨌든 빠지긴 했지만 9만 달러 근처까지 오긴 했지만 지금 여기까지 더 내려온 거죠.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차트를 통해서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타깃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캡틴 파이빅 비트코인 일간 차트입니다. 하락 수여기가 돌파 직전이다. 돌파에 성공할 경우에는 10만 5천 달러 주요 저항 라인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 하락 수여기가 돌파 직전에서 때려 맞았죠. 때려 맞아서 그나마 지금 리테스트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를 통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정이 길어질수록 더 큰 반등이 나온다. 항상 큰 반등 전에는 의미 있는 조정, 이 축적 구간이 있었다. 이때도 축적이 되고 빵! 지금 축적 과정인데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빵! 기대하기에는 2월 마지막 주가 좀 이런 반전 모멘텀의 기준점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조금 더 러프하게 봤을 때는 2월 말 3월 초, 2말 3초, 2말 3초가 좀 현실화되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울팔 모두들 인내심을 배워야 한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2017년과 유사하다. 당시 비트코인은 새로운 최고점을 기록하기 전에
무려 5번의 조정을 겪었다. 그 사이에 알트코인은 대부분 최대 65%까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차트만 보지 말고 조금 더 건설적인 다른 일을 해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죠. 이런 걸 다 인내를 해야 되고 이 사이클 고점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엄청난 급등과 엄청난 급락과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 사이클 고점을 만끽할 수 있고, 그게 또 고점일지 아닐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 명민함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시장은 정말 참 어렵다라는 점도 새삼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울팔 아저씨는 기관들한테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래들 컨설턴트로도 잘 알려진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차트만 보지 말고 더 건설적인 일 해. 본업에 충실해.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서 헤이지는 급격한 비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고블린 타운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장으로 접어들고 있다. 7만 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자 대부분은 헤지 펀드인데, 이들은 ETF를 매수하고, 그러니까 롱 잡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숏 공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 ETF와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이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서 ETF와 선물 간 가격 차이가 좁혀지면 헤지펀드들은 ETF를 매도하고 CME 선물을 다시 매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포지션 청산을 통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면 비트코인은 7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일시적으로 뿅 하고 찍고 이제 반등세가 나오겠지만, 이런 시장 조성자들, 조작자들이 움직이는 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겸허하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중장기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이 또 그렇게 나쁘게만 해석할 건 또 아니죠. 누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서 헤이지 아저씨가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라도 급격한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갈 거다. 가긴 갔는데 7만 달러까지 한번 구경을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은 제발이지 좀 펼쳐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크립토 로버, 비트코인의 계절성은 결국 우리 편이다. 지금은 집중력을 잃을 때가 아니다. 항상 2월까지 1, 2월이 어리버리 치다가 3월에 급등세 나왔잖아. 1, 2월 어리버리 치다가 3월에 급등세 나올 거야. 14만 달러를 향한 랠리가 3월 달에 펼쳐질 거야.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분석가 도움이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 강세 뉴스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를 많이들 궁금해한다. 그건 큰 손들이 가격 조작을 해서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조작질에 당해서는 안 된다. 고래가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매도 주문을 넣고 개미는 낮은 가격에 패닉셀을 한다. 가격은 하락하고 이때 고래가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하는 것이다. 이런 조작질에 당하면 안 된다. 멘탈 잡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 새로운 상승장은 항상 많은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개미들은 가능한 많이 매도하려고 노력한다. 약세장은 많은 행복감으로 시작하고 사람들은 약세라는 단어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라.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게 과연 몇 번이었는지. 항상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가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 지점이었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고점, 더 올라간다라는 고점은 항상 약세장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네, 2021년 11월 상황이 딱 그랬잖아요. 69,000달러 돌파했을 때, 역사적 고점 만들어냈을 때 대부분의 거의 100% 분석가들은 12월에 한 달 안에 10만 달러 돌파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2021년 11월 69,000달러가
해당 사이클의 고점이었던 거죠.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환희에 차 있을 때 약세장이 시작됐던 거였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다. 다들 두려움으로 지금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세장으로 접어드는 때가 아니고 새로운 상승장으로 가는 시작점이야. 아직 시작 안 했어. 정신들 좀 차려. 정신 좀 잡아.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표현 자체가 좀 재밌게 느껴졌어요.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이런 멘트들 생각도 해보시고, 과거 차트 한번 2021년, 2020년 어땠는지 한번 더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은 멘탈 챙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시장은 유동성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는 93,400달러 아래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88,000달러에서 92,000달러 구간에 진입을 하면 다시 위쪽으로 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유동성 확보하고 이제 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4,000달러 저항 라인에 대한 리테스트가 머지않아서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2말 3초가 되면 좋겠는데, 참 모호한 영역에 지금 우리가 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멘탈을 좀 잘 잡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